23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반등했습니다. 2월 공장 주문이 최근 5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자동차 기업의 실적 호조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조건이 완화되면서 유로존 위기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1%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48%, 0.5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키프로스가 국제채권단과 구제금융 이행 조건 완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위기감이 잦아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유럽 경제가 추가 침체는 피해갈 것이라는 비즈니스 로비 그룹의 전망 발표도 힘을 더했습니다. 영국은 1.23%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98%, 1.91%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장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2월 미국 제조업 수준은 전달보다 3%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고 3월 자동차 판매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07년 이후 가장 활기를 띠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등 트로이카와 강력한 구조조정 실행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트로이카는 앞으로 4년간 키프로스 정부와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 삭감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는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하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1% 이상 올랐는데요. 한편 어제 코스피는 악재가 겹치면서 이틀째 내려 198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STX 그룹주와 은행주가 큰 폭으로 내렸고요. 장중에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코스피는 1970까지 밀렸다가 결국 외국인들이 막판에 조금 매수해주면서 낙폭은 줄여서 1986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만 내려서 552포인트에 마감됐는데 오늘장 흐름은 어떨까요? 전망과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추천받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최고가를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 있던 재료들 살펴보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그래도 부진했네요. 예, 맞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0.48%죠. 네. 하지만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증시 자체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요. 평균지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술주의 어느 정도의 시장 자체의 흐름을 주도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또다시 오늘 같은 경우 헬스케어 업종들이 또 강세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전날 같은 경우, 전전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업종이 또 강세를 이뤘었죠. 이런 식으로 기술주 말고 다른 쪽에서 지금은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 미국 증시를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유럽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이 문제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거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키프로스 정부 같은 경우에 보시더라도 균형 예산 달성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합의가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키프로스 문제는 우리가 한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로존의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 그리고 미국의 2월 공장 주문 건수 같은 경우에도 3%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미국 증시는 날로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금값 같은 경우에 지금 1.6%가 또 하락을 해서 지금 1575달러거든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1606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1575달러더라고요. 그리고 은값 같은 경우에도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또다시 내려오는 모습. 그만큼 금이나 은같이 안전자산 자체가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안전자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위험자산 쪽으로 회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돈의 흐름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위험자산 쪽, 그 주식 쪽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런 부분 자체를 글로벌적으로 조금 더 예측을 하시는 게 좋겠고,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입니다. 그 장세 자체가 지금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방 방향으로 고개를 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0.1%가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원유에 대한 소비량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죠. 그만큼 중국 자체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그 안에 포함됐던 내용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국내 증시 특징적이었던 점, STX 그룹주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하한가로 내려서 마감이 됐고요. 은행주도 큰 폭으로 내려 마감됐는데 STX 조선해양이 악재가 있었습니다. 일단 채권단 자율회복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맞죠? 예. 일단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TX 뿐만 아니라 STX 그룹주들 대부분 다 하한가를 도달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은행주까지 지금 하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틀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STX 그룹은 재계 11위죠. 재계 11위고 뭐 자산 규모로 따지면 11위권. 하지만 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국민주였죠. 그래서 하이닉스 다음으로 유명했던 게 바로 STX 그룹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농담삼아 말씀 좀 드려보고, STX 조선해양이 지금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을 했거든요.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금 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기업 지원책을 요청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괄적으로 만기가 되는 부분 자체를 1년 정도 연장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겠고, 채권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적으로 추가 자금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신에 돈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단과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는 걸 한번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또 워크아웃이라든지 법정 관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자력으로는 다시 한번 회생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관점이 좀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산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게 워크아웃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만큼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 채무 탕감을 해주겠죠. 그리고 금융사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금융사들 또한 다시 한번 더 손실은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고, 워크아웃과 대신에 지금 채권단 자율협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둘 다 유동성이 위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 내에서 돌아다니는 돈 자체가 지금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같은 경우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를 기업 분석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분석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쉽게 그냥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장면이고, 보시더라도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는 모습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업이익 부분 자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조선업종 자체가 부채 비율이 많습니다. 하지만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 더하기
지금 부채가 자산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인식을 하시고,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채권과 자율 협약 신청을 했다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선택을 하실 때도 실적이 안 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거리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낫굿입니다. 낫배드가 아니고요. 좋지 않다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신다면 단기적인 여기서 일시적인 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볼 때는 절대로 크게 다시 한번 더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나. 그만큼 돈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적인 반등을 통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조금 지금은 관망을 하실 때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자세한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건 좋겠지만 기업적인 내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관심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개별주 장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GD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GD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의 70%대에 납품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를 통해서 바로 슬리밍이라고 하는 유리를, 강화 유리 자체를 감소시켜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터치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를 볼 때 강화 유리 자체가 1mm 정도로 굵게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아웃소싱이라고 이렇게 줄여주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GD가 하는 역할이고요. 여기 줄여주고 난 다음에 그걸 우리 소비자들 곧장 쓰는가? 그건 아니죠. 또 거기 위에 자기장 장치를 업어가기 위해서 ITO 코팅이라는 부분을 붙입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전 단계 1단계에 대한 부분 슬리밍 작업을 하는 게 바로 GD라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GD 같은 경우에는 호재거리를 한번 찾아본다면 일단 삼성전자에 70% 납품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블릿 PC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이 될 때부터 핫 이슈였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더라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률이 39%대에 달하거든요. 그만큼 마진 자체가 많이 남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유보율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현재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뭐 무부채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제3공장을 추진한다는 등 그런 얘기들은 다 유보율, 그만큼 감가상각비에서 나오는 돈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매출액이 8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30억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39%입니다. 우리가 39%, 40%대가 나오는 기업들이 게임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그 정도로 지금은 제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조업이 이만큼 나오기는 사실상 힘든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인 측면 자체가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아까 전에 1단계였던 슬리밍 작업만 이때까지 했지만 2013년부터는 ITO 코팅, 그래서 마지막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도 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를 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요. 21선 부분을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5,500원을 매수가로 좀 대응을 하시고,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만원까지 홀딩, 그래서 신고가를 좀 노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의 관심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하셨던 종목이었나요? 솔본이 어제 상한가로 급등을 하면서 물론 목표가 뛰어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솔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언론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올라가고 있을 때 주가에 대해서 기사가 어떻게 떴냐면은 올라갈 이유가 없다. 우리 회사는 그렇게 올라갈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증시에서는 이 언론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 순기능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은 역기능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찾으니까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게 그렇게 붙잡아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주가의 상승은 수급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갖고 계시다면 추가 상승을 한번 더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워낙 상한가가 강하게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지금 단기 투자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막 수월하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너무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차익 실현을 오늘 주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물론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차익 실현하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AS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인가요? 예, 어제 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모바일 게임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모바일 게임주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역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만큼 중국 시장의 흐름이 강하고 또 시장 자체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인데요. 중국이 지금 이제 LTE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그 LTE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시장 규모가 이 모바일 게임 쪽도 10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장이 사실은 이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모바일 게임주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중국은 그보다 더 큰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소고요. 그 이면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매수세가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바로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사실은 작년에 크게 한번 시세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이니까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쭉 좀 보시면은요, 대표적인 종목이 역시 게임빌이 있겠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박스권을 좀 탈출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전고점인 10만 5천 원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좀 과하게 터뜨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유입이 안 된다라면은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잘 타는 모습이었고, 그 밖에 좀 특징적인 주식이 게임하이였었습니다.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과거에 소개를 참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주가가 잘 상승을 안 했던 종목인데요.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뭐 수급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서야 반등 포인트를 좀 잡는 모습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바일 게임주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끝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어제 업종 소개를 할 때 M&A 관련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시장에서 급등 종목군들을 보면은 전부 다 M&A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 시장에서는 지금 제일 우선순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넥스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넥스지는 최대 주주가 누리텔레콤인데요. 이 누리텔레콤이 최근에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자회사인 넥스지를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아마 메이저 통신사로 그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편이고, 회사 자체의 그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매력 있는 매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파를 계속 강하게 하다가 어제 상당히 좀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조정 타이밍에서 저가 매수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개별주이고 또 위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위험 관리를 필수로 하시고 손절 포인트도 꼭 준수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5,100원에서 5,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인 6,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75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연가님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전국시청 여러분. 네. 어제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1970까지 밀렸다가 마감한 1980선 정도에서 5일선 아래에서 마감됐는데요. 어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부탁드리고요. 오늘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어제 장 굉장히 어려웠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제 어제 아침에 여러분 보다시피 2,000포인트 이상에서 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1980에서 1990포인트 사이에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저 말을 안 듣고 또 어제 아침부터 특히 선물에서 데미지를 좀 많이 입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분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분봉이 어제 심각한 분봉이었죠. 예, 어제 이제 분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데미지가 컸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이 선물만큼 안 빠졌는데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들. 어제 이제 주가가 여기서 시작했죠. 여러분 무려 1포인트까지 올라가다가 주가가 1973까지 보는 무려 어제 여러분보다 30포인트 장중에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1985포인트 있는 언더슈팅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소위 말해서 뻥 전문가들의 이제 그 선물 개인 손절매가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개인 손절매가 무지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손절매 때문에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이만큼 빠지지 않았는데 선물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보이면서 개인들에게 데미지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선물 여러분 때문에 전체 장까지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인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 자체가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죠. 어제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푸셨습니다만은 콜로 갔다가 푹 가면 어제 한 3천억 정도 선물이 손절매 나오면서 전체 시장을 한마디로 충격으로 몰아넣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어제 이제 일본 증시가 어제 아침에 크게 빠졌죠. 일본 증시가 어제 크게 빠지면서 아침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그 충격을 줬는데 어쨌든 일본 증시가 기준선을 지키면서 좀 다행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 주식이 이제 어제 급락했지만 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또 선방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주식은 거의 환상적인 코피로 이제 흘리면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예요. 삼성전자 주가인데
예,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 자체는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곳에서 삼성전자는 내내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왜 그러냐? 선물 때문에 기관들이 선물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1조 정도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인 주식을 다 죽이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하는 분들도 그렇고 선물하는 분들도 그렇고 진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0포인트에서 제가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슈팅이다, 오버슈팅이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 밴드 설치면서 실적 설치면서 뭐 2050까지 간다 이래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물을 너무 많이 먹인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글로벌 증시 모든 것을 봐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신고가 나야 되느냐?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체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거 보면 계속 신고가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거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이제 일반 개인들까지 시황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가라도 우리가 신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누차 비교 차들을 갖고 이제 미 증시나 이제 글로벌 증시가 뜨더라 우리나라 증시가 안 뜨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사이 이제 미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상승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걸 못 잊고 있습니다. 못 잊고 있으니까 자꾸 미국 증시가 뜨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뜨겠지 하면서 여러분을 계속 물미겨 버리죠. 그래서 물미긴 게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계속인데 여러분 참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여러분 빠질 때 뜰 때는 삼성전자 빠질 때는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만 빠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거래 대금 자체가 3조입니다. 3조인데 뭐 선물 같은 경우에 많을 때 80조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선물을 안 배운다, 문제된다 이렇게 보는데 선물 배우실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4시부터 2호선 신천역, 대신증권 신천역 지점에서 강좌를 제가 무료로 개설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 동안 하니까 여러분 참석을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오늘 또 마인드 자체를 좀 가볍게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했죠. BWI 차트가 빠지면은 주가 자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아침에 뜰 때 최근에 이제 3일 보면 주식이 아침에 크게 떴다 계속 빠지거든요. 그게 BWI단 말이에요. BWI가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저 친구는 뭐 희한한 차트 갖고 와가지고 지만 아는 거다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배우러 오십시오. 그래서 화수일 밤 9시에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든지 서울경제에 연락하든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이 아침에 거의 지금 3일 연속 여러분을 물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매몰돼서 이탈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260.75에서 내려 돌아오거든요. 어쨌든 지금 장 자체는 여러분께서 마인드 자체를 콜보다는 푸지다. 왜? 환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율 자체가 계속 1,100원이면 외국인들이 아싸입니다. 아싸. 무슨 아싸입니까? 팔아가지고 본국에 돈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이 주식 산다. 그거는 어불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그래요. 주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주식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려면은 삼성전자만 해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맞아 삼성전자 여러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량주 안 하려면 여러분 하지를 마십시오. 뭐 삼성전자 납품주, 삼성전자가 잘 돼요. 그 납품주가 잘 되는데 납품주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1등주 안 삽니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개를 사더라도 한 입을 먹으라도 한우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걸 사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일본 주식입니다. 일본 주식이 심상찮죠? 예, 일본 주식이 어제 충격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상해증시는 이미 영원히 맛이 갔죠. 제가 상해증시 갖다 캤잖아요. 갖다 캤는데 아직까지 꿈을 못 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상해증시는 2100까지 조정받을 것 같고요. 일본 증시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시작했는데 일본 증시 보시면 굉장히 급등했죠. 그렇지만 일본이 실적이 바탕된 급등이 아니고 일본 자체가 환율 급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본은 11,000까지 조정받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를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다우존스 뛰는데 우리나라 주스 안 뜨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일본 증시와 환율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정성천음 신청원입니다. 네, 오늘도 일본 증시의 환율 흐름 체크하시고요. 일단 주식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게임하이입니다. IT,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개발사인 넥슨의 자회사로 게임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데카론, 서든에텍의 게임을 국내 및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영업이익이 3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32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이고요. 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8,100원에서 8,8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대 양봉과 거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오늘 눌렀다 갈 수 있어요. 누르실 때 하루 이틀 간격에서 잘 저점을 잡으시면 향후 한 2, 3주 안에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가는 9,6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10%입니다. 손절가는 7,800원입니다. 그 어제 전체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게임 확대로 사업 확장에 투자함에 따라서 향후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임빌, 컴투스, JC, 웹진 등이 동반 상승인데요.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중 30% 이상 하락했을 때도 다른 전 종목은 거의 전멸했죠. 많이 하락했는데 게임주는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관심을 두고 잘 살펴보시면서 어제 게임 중에서 게임아이가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게임아이가 가격대도 좋고 하니까 2, 3일간에 걸쳐서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게임아이였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주셨던 원익 IPS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어제 4% 이상 오르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AS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되었고 구 사명은 아토입니다. 주력 사업은 반도체 및 장치, LCD 장비, 제조 판매 등이며 신원 정확 개발, 원익 QNC 등 23개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드라이치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가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600%로 안정적입니다. 제가 그 이틀 전에 차트를 잠깐 보여주세요. 이틀 전에 추천을 했는데 월요일날 1.5%, 어제 4.5%에서 6%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현재 한 2% 정도 상승 중인데요. 오늘 충분히 상승 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하셔도 한 7, 8%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요.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에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혼조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1박 2일장인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좋았다가 하루 이틀 안 좋고 또 오전에 좋았다가 오후에 안 좋고 이럴 때가 솔직히 상당히 힘든 시장입니다. 전문가인 저도 힘든데 그 초보라든가 이제 주시장 하신 분들 상당히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렵더라도 항상 인내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1년에 8개월에서 9개월을 하락과 조정장, 나머지 상승장은 3, 4개월밖에 안 됩니다. 하락장과 조정장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수익 내기 힘든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잘 인내하시고 시간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잘 보내고 다스리는 자만이 주식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기법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기법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이평선이네 무슨 종목이네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100배 중요한 게 시간을 잘 보내고 다스리는 게 중요한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시간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월 3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꼽았는데요. 1분기 매출액 6조 8,725억 원, 영업이익 1,44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서울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선진국의 백여 전구 판매 금지, LED 조명 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LED 조명 시장 본격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입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인데요. 네페스를 꼽았습니다. 4월은 갤럭시 S4 옥타코어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12인치 웨이퍼 레벨 패키지 가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32,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교보증권인데요. 풍산을 꼽았습니다. 대구 경탄 수요 확대로 회사 연간 목표인 7,010억 원은 충분히 추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 방산 원가율 하락으로 이익 개선 가능성까지 점쳐주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도 36,000원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은 삼성전기를 꼽았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주가는 2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을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국 2월 공장 주문이 전월비 3% 정도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키플러스는 균형 예산 달성 시한을 2년 연장하면서 4년 내 균형 예산 달성키로 국제 채권단과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유로존 2월 실업률이 12%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유로존 제조업 PMI와 독일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키플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과 구제금융 이행 조건 완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또한 미국 주요 증시는 공장 주문이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그리고 키플러스 우려 완화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이은 SX조선해양 악재가 투자 심리를 급냉시켰고요. 하지만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IT 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또한 엔화 강세 반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 강세가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추가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첫 번째 강력한 정부 부양 정책 기대감과 그리고 외국인 매수 반전 가능성 고조, 그리고 불리한 환율 환경의 반전 가능성, 그리고 IT 중심의 실적 모멘텀 강화 등으로 요약 가능한데요. 또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주도 업종 중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정책 수혜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닥의 순환 상승을 염두에 둔 단기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960포인트의 견조한 지지선 형성 가능성과 그리고 제한된 유동성에 의한 차별적 상승세를 염두에 두고 실적 및 정책 모멘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IT 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건설, 증권, 내수 소비 업종 분할 매수 및 코스닥 주도 업종 즉 IT 부품과 헬스케어, 바이오, 컨텐츠 등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견지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던데요.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충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조 8,7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44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킬 전망입니다. 1분기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패널 수요 감소와 그리고 애플 스마트 디바이스의 재고 조정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패널 중심의 믹스 개선과 연초 대비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1,443억 원은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킬 전망입니다. 2분기 신제품 출시와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1분기 주춤했던 동사의 실적 회복세는 2분기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아이폰 5S와 그리고 레티나 패널이 적용된 신규 태블릿 PC 출시로 고부가가치 패널의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2분기에 P6와 P8 라인의 감가상각비 종료도 동사의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업황 반등에 의한 흑자 기조가 시작되었고 또한 제품 믹스 개선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LTPS와 OLED 같은 고수익성 제품 위주로 사업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는 4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앞둔 상황인데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1973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1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인데요. 1.6포인트 정도 오른 55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오늘장 전망해보고요.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일정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가 오늘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그리고 오늘 이제 LED 장비, 재료 이제 산업전이 이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내일까지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제 LED 제조하는 그 장비 업체와 또 기자재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LED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조정폭을 좀 많이 보여주었었는데요. LED 관련 쪽에 대한 뭐 관련주들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개최 오늘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일간 이제 대구 엑스포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원으로 이게 좀 특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선을 좀 보인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국제 인쇄전자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자재료와 또 기능성 필름 산업에 대한 전이 또 나타난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신규 상장주가 있죠. 세오로보트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우리가 세오로보트라고 했을 때 연성회로 기판 이제 자동화 장비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코스닥에 이제 시장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됩니다. 이제 뭐 세오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연성 인쇄로 기판 자동화 장비 사업과 또 스마트 기기용 터치 스크린 패널, 그러니까 TS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글라스 가공, 장비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정 공모가는요. 일단 이제 뭐 7,8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경제지표 발표는 이제 미국에서는 3월달 ISM 이제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3월 ADP 이제 취업자 변동지수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발표가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ISM 이제 비제업 지수는 이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기반 산업, 또 소매업, 그리고 주택건설업, 금융업, 의료 서비스업, 미국 경제의 90%를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문이 경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 지수를 이제 놓고 보니까요, 1977포인트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좀 많이 이제 그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죠. 뭐 북한의 도발을 이제 뭐 실질적인 위험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시선과 또 뭐 육자회담 협상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결국 지금 해외 증시는 미국 지표 호조세와 또 키프로스 합의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상황들은 계속해서 뭐 상승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그 한반도 상황은 우리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최근 이제 뭐 변동성 장세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제는 뭐 STX 그룹들의 뭐 워크아웃설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요.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제 미진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북한의 문제,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도 좀 많이 이제 그 상승폭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 지수는 1985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 신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었습니다. 역시나 1985포인트 이하로 저는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1985포인트 이하에서는 이제 종목 쇼핑을 좀 즐겼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1분기에 있는 실적 호전주
혹은 정부 정책 수행주, 그 다음에 트렌드와 또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선도주를 공략을 하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호전주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그리고 IT 장비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이제 수혜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고 IT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레저, 서비스 이런 업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새롭게 2013년도를 또 빛을 내줄 그 업종들을 본다면은 뭐 바이오, 또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그다음에 음식료, 이렇게 패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1분기 우리나라 수출 개선을 이끌어준 이제 그 IT 업종과 화학 섹터를 또 계속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결국에 이건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수는 1988포인트 이하에서는 기술적 신호는 바닥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는 언제든지 수급 개선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결국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이 언제 나타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어제는 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지수의 상방 쪽으로 지수가 올라간다에 좀 베팅이 나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로 지수를 묶고 외국인들이 지수를 계속 눌러주는 웩더독 현상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에는 삼성전자로 지수를 좀 묶는 형태가 좀 나타났고, 여기서 이제 파생 포지션,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 있죠. 그래서 이제 파생 포지션을 이제 흔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또 기준점 위로 이제 마감을 시켜놓은 모습인데, 결국에는 저는 거래소는 좀 견고하다라고 봅니다. 파생 동향으로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선물 상단이 일단은 오픈되어져 있다. 결국 주가의 하락은 일단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눌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겁먹지 말고 좀 일단은 매수에 대한 시점으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뭐 그동안에 뭐 평균 이제 통계치입니다만, 일단 뭐 우리 그 1분기에는 항상 IT와 화학 섹터들이 시장을 이끌어줬던 만큼 일단은 IT 업종과 화학 섹터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서 또 시장을 본다면은 좀 일단 무난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예상지수는 1983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3포인트 밀린 수치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한 0.6% 정도 내리면서 1970선까지 장중에 내려갔던 국내 증시가 오늘장 반등할 수 있을지 서울경제TV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